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백서 분석을 통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핵심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한 수많은 책자들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책자들 가운데 있어서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백서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책자는 비교적 최근에 발간되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4년 1월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요, 수많은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여 비교적 쉽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셋째, 인터넷에 이와 같은 책자의 제목을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책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 사업에 관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것이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백서의 표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2024년 1월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 백서가 발간되었는데요. 그 발간사 중 일부입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일부 조합 임직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으로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라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교적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라고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원들의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없애기 위하여, 즉 이해를 정진시키기 위하여 이 백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서만으로 정비사업 전체를 쏙쏙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책자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핵심 내용만큼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자는 말이죠, 4편 더하기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록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4편 가운데 있어서 제2편은 서대문구의 현황에 관하여 정리해 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3편은 문제점을 정리해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 제4편입니다. 그렇다면 제4편 또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에서는요, 제1편과 제3편만 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목차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에서는 제1편과 제3편의 목차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입니다. 정비사업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오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야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 정비사업의 정의, 1.2 정비사업의 변천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 또한 김박사 부동산 TV에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에는 정비사업의 구분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되죠. 그런데 이 책자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나, 다, 라로서 말입니다. 예, 이들 중 나와 다를 묶으면은 세 가지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와 다 공이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죠. 주택 정비형과 도시 정비형으로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이미 정리한 바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되겠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 유형별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있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예, 그중 하나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1.5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가 확인해 보니까요. 신속통합 공공 등의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 및 단계별 세부 절차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신속통합, 좀 더 느리면 신속통합 기획으로 불리기도 하죠. 서울특별시의 기획이기 때문에 제가 보라색으로 따로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공공은 공공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속통합은요, 줄여서 신통, 합쳐 신통기획, 신통기획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예, 이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다음 추진위원회 성인 등이 나타날 것이고, 이어서 조합설립 동의와 조합설립 인가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마에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사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은 앞 단계에서 선정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절차가, 그리고 난 뒤에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그에 따른 인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후 2주 경우에 따라 신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 단계로서 준공과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입니다. 정비사업 비용 부담 등 기타를 정리해 두고 있는데요. 가 비용 부담의 원칙과 부담금, 나 정비 기반 시설 무상 양도 등 기부 양도 및 기부 체납 등 이런 내용들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에는 정보 공개 및 자료 열람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서는 정비사업 정보 몽땅 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만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에서 관리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2편은 정비사업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는데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른 구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확인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3편은요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정리해 두고 있는데 정비사업의 문제점은요 서대문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곳에서 비슷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책자에서는요 정비사업의 문제점의 핵심 내용은 제대로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이죠.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에서는요. 정비사업 시행 시 문제 발생 유형 및 원인 사례 조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1에는 사업 추진 단계별 문제 유형이 정리되어 있고요. 1.2에는 사업 추진 단계별 문제 발생 요인 유형이 정리되어 있으며 1.3에는 한국부동산원 및 타구 사례를 인용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 문제 발생 사례를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문제 발생 사례, 나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다에서는 시공자 선정 입찰 및 계약 단계, 라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럼 마에서는 당연히 관리 처분 계획인가 단계에서의 문제 발생 사례가 정리되어 있을 것이며 마지막 바에서는 이주 철거 및 분양, 착공, 청산 등 단계에서의 문제 발생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에서는요. 조합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2.1에서는 용역 계약 체결 관련 실태 및 문제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 자주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는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배경 및 실태가, 나에서는 시공자 용역
건축물이라든지 지장물 많이 들어보셨죠? 성면 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발주 계약 실태가, 다에서는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 관리, 용역 계약 배경 및 실태가, 라에서는 범죄 예방 용역 계약 실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건 줄여서 범방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범방이라는 것은 범죄 예방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마에서는요, 각 용역 계약별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어때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에서는요, 정비사업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홍보요원, OS 요원이라고 불리죠. 사용 실태 및 문제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에서는 홍보요원 사용 실태가, 나에서는 홍보요원 사용 문제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3에는요, 장기간 조합 미해산, 즉 미청산이죠. 실태 및 문제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가, 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2.3에 대한 자료는요, 비교적 과거의 자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2 조합의 해산이 바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 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제5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인데요. 이러한 제86조 2는요, 2022년 6월 10일 신설되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말입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편의상 생략을 하였고요. 제1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해산을 늘리는 그런 것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제5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26일 신설되어 2024년 6월 27일 시행될 테니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순간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2.4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조합 운영 문제점 언론 보도 사례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비단 서대문구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가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편의대가 건품 수수, 나 협력업체 선정 대가 건품 수수 및 제공, 다 협력업체 간 뇌물 공여 및 수수, 라 업무상 배임 및 문서 위조, 마 특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서면 결의서 위조, 바 과도한
용역 대금 산정, 과도한 용역 대금 산정. 4. OS 요원, 즉 홍보 요원 급여 허위 청구 및 사문서 위조. 정보 공개 위반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4편은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개선 방안이 정리되어 있는데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